한 번의 작은 실수가 편집자 민서의 인생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다. 무자비한 상사 박도현은 그녀를 회의실에서 공개 처형하며 사직서를 강요했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평생 조용했던 큰 이모부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의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다. 바로 업계 최고 권력자 해진미디어 대표였던 것이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오만했던 박도현은 무릎을 꿇었고 민서는 마침내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 짜릿한 복수와 성장의 드라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역전극이다.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새로 계약한 작가 김영호 선생님의 소설 바람의 노래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는 날이었다. 입사 3년 차인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루틴이었지만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언제나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던 민서의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다. 3장 끝부분의 페이지 번호가 47페이지에서 바로 49페이지로 넘어가 있었다. 48페이지가 빠져 있었다. 아, 이런. 민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단순히 페이지 넘버링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고 교정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다. 하지만 민서는 꼼꼼한 성격이라 이런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전 10시. 인쇄소 담당자와 약속한 시간은 오후 2시였으니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다. 민서는 재빨리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페이지 번호를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 민서야, 원고 준비는 다 됐어? 동료 선배인 은주가 다가와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페이지 번호만 조금 수정하고 있어요. 아, 그래. 별거 아니네. 점심 먹고 나서 넘기면 되겠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작업에 몰두했다. 30분 정도 지나니 모든 수정이 완료되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오후 1시, 원래 편집회의가 시작되었다. 부대표인 박도현을 비롯해 편집부 전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실은 늘 그렇듯 약간 답답한 분위기였다. 박도현은 40대 중반의 키 큰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이 특징이었다. 그는 특히 신입이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이번 주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서 씨, 김영호 작가님 원고는 어떻게 됐나요? 민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최종 검토 완료하고 오늘 오후에 인쇄소로 전달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 페이지 번호에 오류가 있던데요. 민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 부분은 이미 수정 완료했습니다. 교정 과정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였어서. 박도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단순한 실수라고요? 민서 씨, 이게 몇 번째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실수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저자 연락처를 빼먹었고, 그 전달에도 목차 번호가 틀렸었죠. 민서는 억울했다.
지난달 저자 연락처는 출판 기획팀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고, 목차 번호는 저자가 마지막에 수정 요청을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변명하기는 어려웠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박도현은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민서 씨,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하는 줄 아세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지 알고 있나요? 작가님, 인쇄소 직원들, 서점 관계자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서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주의하겠다고요? 벌써 몇 번째 주의하겠다인가요? 민서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도현의 말은 너무 과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 출판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회사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런 수준이면 차라리 사직서를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다. 사직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부대표님, 그건 너무. 은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려 했지만 박도현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추고 말았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서 씨, 당신은 프로의식이 부족해요. 이 업계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렀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동안 민서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눈물을 닦았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페이지 번호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구나 이미 수정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사직서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빨갛게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오늘 있었던 일의 충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괜찮아, 민서야. 그냥 넘어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독이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민서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오후 3시쯤 민서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민서 씨, 제 사무실로 좀 올 수 있겠어요? 박도현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박도현의 사무실은 편집부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큰 창문을 통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벽면에는 그가 담당했던 베스트셀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박도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민서는 그 앞에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박도현은 여전히 서류를 보며 말했다. 아까 회의에서 제가 한 말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아니요. 박도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사과는 그만하고요. 제가 말한 사직서건 말입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정말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부대표님 그건 민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우리 회사 수준에 맞지 않아요. 3년이나 일했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박도현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민서의 마음을 도려냈다. 그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맡은 책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요? 박도현이 비웃듯 말했다. 그건 당신 혼자만의 공이 아니에요. 팀워크의 결과죠. 하지만 실수는 온전히 당신 몫이에요.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박도현의 논리는 일방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반박할 힘이 없었다. 박도현은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민서 앞에 놓았다. 사직서 양식이었다. 이걸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도 나쁘게 말하지 않겠고요. 민서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민서 씨, 박도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더 불명예스럽게 나가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민서는 박도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최근 회사에서 가장 큰 화제는 유명 작가 김영호와의 계약이었다. 김영호는 이미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중견 작가로 그를 영입한 것은 출판사로서는 큰 성과였다. 그런데 그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사실 편집부 팀장인 이 과장이었다. 하지만 박도현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그 계약을 따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 민서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김영호 작가의 원고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를 빌미로 자신을 희생양 삼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박도현은 성과는 자신이 거두고 문제는 민서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부대표님 혹시 김영호 작가님 건과 관련해서 뭐라고요? 박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영호 작가님이 왜 나와요? 이건 순전히 당신의 업무 능력 문제예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박도현을 더 자극할 뿐이었다. 박도현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을 너무 끌지 마세요.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소란만 일으킬 뿐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사직서 양식을 들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자리에 돌아온 민서를 본 은주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민서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응. 괜찮아.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은주는 쉽게 속지 않았다. 혹시 부대표님이 또 뭐라고 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박도현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집에 돌아와서도 사직서 양식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채로 3년 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이런 식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박도현과 맞서 싸울 힘도 방법도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민서는 그저 대체 가능한 직원 중 하나에 불과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민서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민서야.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무슨 일이야? 민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했다. 물론 박도현의 압박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였다.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내가 큰 이모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큰 이모부가 그쪽 일을 잘 알잖아. 민서는 별 기대 없이 대답했다. 응, 알겠어.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났다. 민서는 잠들기 전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사직서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다. 민서는 매일 가방 속 그 종이의 무게를 느꼈다. 아직 한 글자도 쓰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다. 동료들은 민서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다. 다만 은주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박도현은 민서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언제 사직서를 가져올지 기다리고 있다는 듯 했다. 목요일 오후 민서는 김영호 작가의 원고 최종 교정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완벽한 상태였다. 그 작은 페이지 번호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민서 씨, 1층 로비에 누군가 찾아오셨는데요. 신입 직원 지영이가 다가와 말했다. 정해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친척분이라고. 민서는 깜짝 놀랐다. 큰이모부가 왜 갑자기 회사에?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에 도착하자 정해철을 금세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수한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진중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큰이모부 안녕하세요. 민서야,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이 어색했다. 민서야, 요즘 회사 일이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다. 그냥 평소와 같아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던데.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별거 아니에요. 작은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좀 엄하게. 작은 실수라고? 어떤 실수였는데? 민서는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페이지 번호를 잘못 기입했었어요. 이미 수정했는데도 회의에서 크게 혼났어요. 그리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셨어요. 정해철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사직서를? 페이지 번호 실수 때문에? 네. 제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상사가 누구야? 박도연 부대표님이에요. 정해철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민서는 박도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의 성격, 평소 행동, 최근 김영호 작가 계약 건까지. 민서야, 그 사직서는 아직 내지 않았지? 네. 아직요. 절대 내지 마라. 정해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큰 이모부,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해철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묘하게 차가운 미소였다. 민서야,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과 겉으로만 무서운 척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한 그 사람은 후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정해철이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이만 가볼게. 그리고 민서야, 며칠만 더 참아봐. 상황이 좋아질 거야. 민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큰 이모부를 바라봤다. 평소 알던 그와는 뭔가 달랐다. 큰 이모부 혹시 이쪽 업계에 아는 분이 계세요? 정해철은 잠시 멈춰 서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섰다. 민서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자리로 돌아와서도 민서는 계속 그의 말을 되새겼다. 며칠만 더 참아봐.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마치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여전히 사직서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집에 돌아갔다. 큰 이모부가 다녀간 후 이틀이 지났다. 민서는 그의 말을 계속 곱씹어 보았지만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만 더 참아봐.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 말이 단순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일까? 박도현은 여전히 민서를 압박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사직서 제출을 은근히 재촉했다. 민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금요일 오후 내선 전화가 울렸다. 민서 씨 1층에 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정해철 씨요. 지영이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큰 이모부가 또 온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로비에 도착하자 정해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욱 당당해 보였다. 마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정해철이 입을 열었다. 민서야, 지난번에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네, 며칠만 더 참으라고 하셨죠.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왔어. 정해철은 주머니에서 작고 하얀 직사각형 종이를 꺼냈다. 명함이었다. 이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민서는 명함을 받아들었다가 눈이 커졌다. 정해철. 해진미디어 대표이사. 네. 이게 뭐예요? 내 명함이야. 해진미디어요? 정말 그 해진미디어요? 해진미디어는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미디어 배급사였다. 출판사들이 책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고, 민서의 회사인 세명 출판사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큰 이모부가 해진미디어 대표님이시라고요? 그래. 놀랐지? 민서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평소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큰 이모부가 업계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다니. 3명 출판사와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일에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하지만 이번 일은 좀 다르더라고. 정해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서야, 내가 봐온 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야. 그런 내가 단순한 실수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더 중요한 건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작년에 해진미디어와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만났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더라고. 이번에도 김영호 작가 건을 자신의 성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간단해. 진실을 알려주는 거지. 김영호 작가와의 계약이 누구 공인지, 그리고 박도연이 평소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말이야. 월요일에 너희 회사에 공식 방문할 예정이야. 김영호 작가 드라마화 건으로 미팅이 있거든. 그때 박도연도 참석할 거야.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할 생각이야. 민서는 감동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큰 이모부까지 곤란해지시면 민서야,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어. 옳은 일을 할 때는 누군가 나서야 하는 거야. 더구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정해철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월요일까지 조금만 더 참아봐. 그리고 절대 사직서 내지 마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라. 특히 박도연에게는. 정해철이 나간 후 민서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명함을 바라보았다. 해진미디어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현실 같지 않았다. 민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월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명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민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박도현이 두렵지 않았다. 월요일 오전 10시.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해진미디어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김영호 작가의 소설 바람의 노래 드라마화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박도현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새로운 정장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외모를 가꾸었다. 이번 미팅을 자신의 성과를 어필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민서 씨,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박도현이 다가와 물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그의 태도가 오늘은 묘하게 부드러웠다. 네,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큰 이모부의 정체를 알게 된 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오전 11시 회의실에 관련 직원들이 모였다. 박도현을 비롯해 편집부장, 기획팀장, 그리고 민서까지 총 4명이 참석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이번 미팅이 성공하면 우리 출판사로서는 정말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박도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1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해진미디어의 실무진 2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들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정해철이 나타났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도현은 정해철을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해진미디어 대표 정해철입니다. 정해철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다. 박도현은 그 명함을 받아들면서 눈이 커졌다. 아, 대표님께서 직접 오셨군요. 영광입니다. 박도현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다. 보통 이런 초기 미팅에는 실무진들만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미팅이 시작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정해철이 갑자기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서 씨,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가 민서 씨죠? 민서는 깜짝 놀랐다. 박도현이 늘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이다. 아, 그게. 민서가 당황해하자 박도현이 끼어들었다. 실제로는 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서 씨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정해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호 작가님과의 최초 접촉부터 계약 성사까지 모든 과정을 민서 씨가 담당했다고 들었는데요. 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편집부장님께 확인해 보니 김영호 작가님을 처음 발굴한 것도 계약 조건을 협상한 것도 모두 민서 씨였다고 하더군요. 정해철의 말에 편집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현은 점점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해철이 계속 말했다. 최근에 민서 씨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대표님, 혹시 무슨 오해가? 오해요? 정해철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페이지 번호 하나 틀렸다고 사직서를 요구하는 게 오해인가요?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정보가 어떻게 해진미디어 대표에게까지 전해진 것일까? 내부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정해철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수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집부장과 기획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박도현을 바라봤다. 그들은 민서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민서 씨는 정말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입니다. 제가 괜히 오해를. 박 부대표님, 정해철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할 때 파트너의 인사관리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박도현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철은 그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정해철은 일어나면서 최후 통첩을 던졌다. 해진미디어는 앞으로 3명 출판사와의 협업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김영호 작가님의 프로젝트는 민서 씨가 계속 담당한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박도현이 급하게 일어났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해철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괴롭히는 관리자와는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철이 나가기 전에 민서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도현에게 말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서 씨는 제 조카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해철은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섰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다. 해진 미디어와의 미팅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다. 박도현과 해진 미디어 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날 회의실에 있었던 몇 명뿐이었다. 민서는 그 일주일 동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박도현은 미팅 이후 그녀를 피하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직접 묻지는 못했다. 오직 은주만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왔다. 민서야, 정말 괜찮아?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응, 괜찮아. 오히려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민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박도현의 압박에서 벗어나니 일이 다시 즐거워졌다. 김영호 작가의 원고를 볼 때도 예전처럼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 민서가 원고 편집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편집부장이 다가왔다. 민서 씨, 잠깐 시간 좀 있나요? 네, 부장님. 두 사람은 편집부장 사무실로 이동했다. 부장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민서 씨,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어요. 그동안 박 부대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팀원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편집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박 부대표는 어제 본사 감사팀 조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민서는 놀랐다.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았다. 감사팀에서 조사해보니 박 부대표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갑질을 반복해왔다는 증언이 여러 건 나왔어요. 민서 씨 건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민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박도현이 처벌받은 것은 당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다. 그리고 편집부장이 계속 말했다. 김영호 작가님 프로젝트는 민서 씨가 계속 담당하게 됐어요. 해진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요청했고요. 민서는 가슴이 뛰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큰 기회였다. 성공한다면 편집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할 건 없어요. 원래 민서 씨 공이었으니까요. 편집부장이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다.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서는 김영호 작가와의 미팅을 위해 카페에 나갔다. 작가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민서를 보자 반가워했다. 민서 편집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작가님. 오히려 좋은 작품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진 미디어 대표님께서 민서 편집자님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젊은데도 정말 성실하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면서요.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큰 이모부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니. 작가님, 드라마와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좀 걱정됐는데 민서 편집자님이 담당한다고 하니 안심이 돼요. 제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니까요. 2시간 동안 이어진 미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김영호 작가는 민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드라마화 과정에서도 그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페를 나선 민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돌아갔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고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며칠 후 민서는 큰이모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봐. 큰이모가 너 보고 싶어 해.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 저녁 민서는 큰이모 댁을 방문했다. 큰이모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민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큰이모. 큰이모부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저녁을 먹은 후 민서는 큰이모부와 둘이서 산책을 나갔다. 조용한 동네 골목을 걸으며 정해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야, 그동안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큰이모부 덕분에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큰이모부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사직서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억울해했을 거고요. 정해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민서야,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면 안 돼. 항상 누군가는 진실을 보고 있고 옳은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어. 그때마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서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이모부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내가 하고 싶은 책을 끝까지 밀어붙여봐.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책상 위에는 김영호 작가의 원고가 정리되어 있었고 해진 미디어와의 협업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원고를 펼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편집자가 된 것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원고 위에 내려앉았다. 민서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설렘을 안고 새 페이지를 펼쳤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이었다. 회사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들의 인사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그 소리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들렸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었다.